나라든 기업이든 아무리 미사 여구의 전략을 얘기해도 정작 실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통찰력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도와주고 있는 헤드헌팅 전문 기업인 유엔파트너스를 소개합니다. 국내 여성 헤드헌터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유엔파트너즈의 유신신 대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헤드헌팅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지금 헤드헌팅 시장의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이직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바쁘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헤드헌팅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엔파트너즈는 창립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기업에서 이런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 요청을 받으면 저희는 임원급 인재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산업의 금융, 유통, 소비재 이런 쪽에 모든 산업을 전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달에 한 10분 정도, 많으면 30분 정도까지 추천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한 5,000분 정도 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기업의 인재 추천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재를 추천하려고 그러면 평가도 해야 되고 또한 평판조회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멘토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사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 지금 불황이 지금 거의 6년째 된 거 요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네네. 네. 아무래도 구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자리 이렇게 많지 않고 상황이 어떤지 요즘? 요즘 인재 시장은 굉장히 흑색이라 그럴까요? 까만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더더욱 암울한데요. 많은 분들이 또 구조조정으로 나오시게 되고 일자리 찾는 분은 아주 많은 데 비해서 일자리는 굉장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창조적 경제하고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이제 직접 창업하신 거잖아요. 얼마 되셨습니까? 창업은 10년 됐고요. 제가 이 일을 한 거는 92년부터니까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나오셔서 대담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창업의 어려움과 또 성공시키는 실행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창업자를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되돌아보시면 좋았던 점도 계시고 상당히 힘들었던 점도 계시는데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창업한다는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계책 정신 때문에 희망도 생기게 되는데요. 창업 3년까지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만 넘기면은 그 업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해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창업도 어렵진 않다. 그래서 하지만은 제가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50대 중반에 또 창업할래 하면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참 50대 중반은 참 창업하기 참 부담스러운 나이죠. 지금 기업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줄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의뢰를 할 텐데 주로 어떤 인재를 좀 원하는지요, 기업들은? 기업들이 요즘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해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경영 능력도 좋고 근데 드물죠. 또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도 역량력 있는 인물. 슈퍼스타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점점 더 어려운 것 같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플러스 창의력이 있고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회사를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창조 경제, 일자리. 물론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은 이제 그 중견 또는 여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생각합니다만은 또 창조 경제에서 또 필요로 하는 고위직의 일자리도 있을 테니까 또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시나요? 물론입니다.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인사 쪽에 있는 분들도 과연 저게 될까? 그런데 벌써 일자리 창출해서 시간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예.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내놨고요. 예. 또 금융기관에서도 벌써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또 반면에 청년과 리턴십이라 그래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장년 취업이 최근에 그 일자리 창출 박람회로 해서 굉장히 예. 성황리에 열린 거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인재분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창조 경제가 이제 탄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뭐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이제 이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실직하는 경우라든가 또 이제 중간에 전직을 준비하는 경우에 그 아직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자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이직의 적기는 언제이고 또 그래서 자기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나오신 네. 김에 좀 뭐 말씀 좀 해주시죠. 비법을.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이직을 하면은 본인이 몸값이 높아지고 여러 예. 가지 신분이 상승한다는 그런 신드롬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런데 현 직장에서 아주 잘하시고 그게 인정을 중요하죠. 예. 받으셔야지만 다른 예. 쪽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예. 인정을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전직을 해야 되겠다고 하실 때 정말 내가 전직할 시기인가 따져보셔야 예.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사양 산업이어서 회사가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 자체가 두렵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직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3년 정도 됐는데도 본인이 인정받지 않고 승진이 안 되고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 예. 그랬을 때는 회사 내에서 본인의 평가가 좀 낮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회사 내에 모두 다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정보가 차단된다. 아. 그러면 그것도 조금 왕따에 속하거든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직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이직하실 때 꼭 중요한 점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예, 예. 그냥 무작정 이직 이거는 좀 위험한 거죠. 한 번 이직을 잘못하시면은요, 예.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직을 하시다 보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다니시게 돼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력서 자체가 예.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이력서가 아니고요. 예. 이분이 왜 이렇게 자주 옮겼을까? 예, 뭔가 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예. 됩니다. 말씀하신 기준을 보니까 전 이직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 사실은 이제 뭐 92년부터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전문직 그 관리자들의 이제 이직을 도와주는 헤드헌팅 시장 사실은 이제 IMF 경제 위기 전후로 해서 이제 서양 시스템이 쭉 들어오면서 이제 네네. 활성화된 거죠. 네. 그 지금 한국 헤드헌팅 산업의 현황은 어떻다고 보시고 지금 뭐 헤드헌팅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뭐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자평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이 시장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물밀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을 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92년부터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이 팽창된 거는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에 대기업들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예,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예.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인재만이 희망이다. 예.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외부에서 젊은 피 그리고 마케팅하는 분들 또 신사업 쪽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예. 지금 보면은 산업이 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 단계로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 낮은 편이다. 네, 아주 낮습니다. 예.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인맥과 책상과 전화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맥이 무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많이 창업이 되는데 예. 반면에 창업하는 수만큼 없어지는 회사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팅 산업은 정보 산업에 속하고 있고요. 예, 예. 여기에는 각 분야의 산업별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오늘 뵀을 때 제가 헤드헌팅 산업 생각할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평판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네. 본인 모르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 요즘은 예.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본인한테 먼저 동의를 얻고요. 아, 동의를 구하는 예, 건가요? 동의를 얻습니다. 예. 아, 그 후에 그분의 상사하고 동료하고 부하 직원한테 예. 상사한테는 회사에 애사심이 얼마나 있고 동료들한테는 팀워크가 얼마나 잘 되는 사람이냐, 부하 직원한테는 리더십에 대한 그 평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직 이사가 있다는 거를 회사 측에 공공연히 알리는 셈이 되는데 그게 가능? 아, 예. 그래서 정상적인 평판조회는 예. 본인이 어떤 의도 하에서 그렇게 할 때가 정상적인 거고요. 예. 때때로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좀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저 인재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할 때는 본인을 모르게 할 경우가 있는데 예. 점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마도 다 오픈돼서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습니다. 나중에 네네. 본인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저는 이제 굳이 간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직접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헤드헌팅 기업이나 산업이 성장한 거는 그만큼 이제 서비스의 질, 수준,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까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인데 사실 헤드헌터 이제 고용하시고 계신 분들 헤드헌터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구직자와 실제 그 사람을 찾는 구인자하고. 데를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건데 그 헤드헌터가 또 되고 싶은 분도 계실 테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유리할까요? 첫 번째는 이 업에 대해서 어떤 업이냐는 철학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업은 아까 말씀하신 구인하고 구직자를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어떤 일을 하냐에 대한 철학이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예를 들면 구인하는 회사에는 이 후보자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한테도 회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회사를 너무 과장되게 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전부 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에 해가 되고 또 신뢰도도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정말 이 업에 대해서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돈만 벌거나 아니면 화려한 직업이다 하는 것보다도 이 사회를 위해서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전부 추천을 드리면 얼마나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본인도 해피해지고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셋째는 이 일 자체가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맞는 거에 대해서 인내를 하고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즐겨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도 힘들고 일단 또 추천해서 이렇게 선발이 되면 시집보낸 딸 보는 기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잘 적응할지. 네네. 실제 실패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당혹스러우시겠어요? 실패 사례가 한 15% 정도는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신사업을 한다고 외부에서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셔놨는데 신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부서가 왕창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분이 좋은 의도로 갔다가 갑자기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는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다시 또 어딘가를 연결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가 임원급 이상이죠. 아까 일반론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뭐 특별히 더 준비해야 될 뭐 주안점을 둬야 될 뭐 준비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임원분들. 임원분들이면은 대체적으로 연배가 대략 한 45세에서 55세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이 최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임원급이 원하는 회사를 가신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쌓아온 20, 30년의 경력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관 분야로의 진출이 더 적절하다.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때때로 임원분들이 그러십니다. 내가 한 30년 정도 이거 의류 사업을 했는데 의류업을 종사했는데 의류업은 이제 너무너무 싫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쪽에 뭐 제조나 IT 쪽으로 가고 싶다.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그건 본인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대개 이제 모든 회사의 임원급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일 텐데 뭐 잘 나가고 있든 못 나가고 있든 고령화 때문에 이제 오래 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제 세컨 커리어를 찾아야 되고 뭐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오래 사는데 일찍 퇴직하는 문제도 또 보통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돕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출범시키셨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귀가 쫑긋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 2000년부터 아주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퇴직 시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예.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몇몇이 50세에서 55세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젊으시고요. 그리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또한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으세요. 요즘 뭐 곱하기 0.8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40대인데 옛날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하고 연결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한번 시험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중견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이렇게 좋은 임원급이 퇴직을 하셨는데 한번 쓰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 차례를 한번 해봤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하나 출범을 시켰고 이게 시니어 앤 파트너스. 네, 시니어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예. 역시 앞서가시는군요. 예. 비영리 단체이고요. 한 달에 많은 기업들에서 요청이 옵니다. 특히나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인재가 없는 쪽에. 그리고 또 퇴직하신 많은 분들을 연결을 시키니까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를 하면 됩니다. 회사하고 개인하고 그렇죠? 연결을 시켜드리는. 일종의 거래 터를, 장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신 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직에 있으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실제 이제 퇴직해서 찾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퇴직 후에 빠르면 한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셔야지 빨리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늦어지면은 사회하고의 이게 연결고리도 좀 느슨해지고요. 감이 좀 없으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퇴직하시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굉장히 좋은 학습의 기회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게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셋째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죠? 그죠? 눈높이보다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제2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곳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달라. 그리고 사회적인 단체, 서울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 그리고 저희 같은 단체에 이력서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면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를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받으셨던 임원의 연봉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처우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제부터는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쪽으로 이 초점을 맞추신다 그러면은 활발하게 재취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다만 이제 그 좀 현금 흐름에 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조금 방어적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UN 파트너스에 하시는 일, 또 최근에 시작하신 일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성공하신 CEO들의 또 경영 전략이라든가 철학 뭐 이런 걸 좀 들어보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헤드헌터로 이제 시작하신 건 아니고 승무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상당히 생각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분야였는데 한번 좀 회고를 해주시죠. 과거로 돌아가면요. 사실 70년대 후반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만 공짜로 해외여행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승무원으로 들어갔는데 전 세계에 나가보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겠다 생각하고 승무원 생활을 마치고 기회가 되게 그 불란서 원자력 회사에서 인사 총무 업무를 7년 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다시 또 구직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운 좋게 미국 회사에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92년도 10월이었는데요. 그때 또 그 회사도 제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했어야 되는데 30대 중반에 아이 딸린
예, 그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거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 해외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 회사들을 위해서 회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그 회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 들어와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자격이 필요하십니까 했는데 해외 그 외국 회사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니까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불란서 미국 회사에서 영업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예. 그 뭐 사실 이제 10년 동안 쭉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공하신 건데 그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한두 가지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아직은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업이 10년 정도 가면 성공한 거죠. 예,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 저는 이 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헤드헌팅 시장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예. 파이오니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선도를 지키는 그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컬럼도 쓰고 뭐 예. 방송에도 나오고 예.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이 산업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책을 내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서 저를 알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업에 또 잘 맞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크게 만드니까 지금 한 30명 정도가 각계각층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저도 사람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헤드헌팅 기업의 CEO답게 말씀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역시 그 여러 가지 뭐 대답하시는 스킬이 상당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 예. 그 중간에 잠깐 재밌는 얘기 해봤고요. 실제로 아까 3년 정도가 이제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 가려면 그 데스밸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통과하냐 못하냐. 근데 그런 어려우신 상황이 있으셨는데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일단은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다는 거. 예.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딱 쳐다보시면서 이게 웬 스파이 짓이냐. 예. 뭐 무슨 여성이 고급 인재를 그것도 예. 임원급을 회사에 추천을 하느냐. 그리고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예. 받고요. 두 번째는 여성이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공공 프로젝트를 전체 한 10% 정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한때는 공기업의 프리젠테이션을 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위원장께서 저한테 여성이었으면 부르지 않았을 텐데 예. 이름이 유자, 순자, 신자 이거는 남자 이름인데 어떻게 여성이 왔느냐. 예. 그리고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되돌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지금은 예.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예.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제가 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기업 더 좋지. 예. 이제 30%는 여성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여성 기업들이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님께서도 여성인데 그리고 예. 반가워하시는 거 보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장기화된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연령층 공이 이제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특히 이제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 일자리 잡기 무지 어려운데요. 임원급들의 취업을 이제 전직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뭐 이 업을 하시면서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많은 걸 정보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좀 전략,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예, 저희가 사회적 기업 말씀드렸는데 중장년 퇴직한 임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도 5명의 인턴들이 와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100여 명의 인턴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인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취업을 하려고 노력만 하지 말아라. 왜 예. 취업을 해야 되고 예.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 내가 뭘 하면서 30년 동안 일을 하고 그 후에는 또 30년, 60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취업을 해라. 그러려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3, 4학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인턴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직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서야 되고 예. 그 후에는 그 직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취업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단계별로 전략을 짜면은 예. 조금 지금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자 보니까 뭐 작고 하셨지만 전 세계를 바꾼 스티브 잡스. 그 잡스의 얘기를 보면 돈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 나띵이었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거니까. 네네. 그 청년들 그 일자리 구하실 때 일단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 꿈이 뭔지를 일단 진단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까지도 10년 뭐 숨가쁘게 달려오셨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20년 UN 파트너스 어떤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요? 뭐 청사진 한번 네. 제시해 주시죠.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HR 부분에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예. 인재 추천뿐만이 아니라 그 인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평판 조회, 그리고 멘토링 예. 이것과 더불어서 또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퇴직, 일자리 예. 창출 예.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 있는 직원들이 모두 멘토로서 그리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 사회적 기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기조 속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양질의 구인 정보가 몰려있는 것이 헤드헌팅 산업입니다. 전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UN 파트너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